또 있어야 되지. 져서 또 있어야 다음 날 취재팀과 다시 만난 그녀는 뜻밖의 제의를 했다. 그러니까는 이 돈에 대한 중국에서 한 달 넣으면 300원에 400원 받아가지고 내가 충족 못한단 말이야. 벌자면 현실적으로 이 중국에 와서 저와 보니까는 남조선에 가면은 남조선에서 더 달 벌면은 중국에서 1년 번 돈만큼 번다더라. 그러면은 그럼 그 표에 낫겠다. 그러니까 내 지금 남조선에 가서 내 벌면 어떨까? 에? 나를 남조선까지 내보내주면은 내가 남조선이가 벌어서 아저씨한테 그만한 보상을 다 해주면 어떤가 이런 의하이지. 한 달에 중국 돈 300~400원씩 버느니 조선족을 가장해 남한에 가서 돈을 벌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렇게라도 해서 장사 미천을 마련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그녀의 소망이었다. 압록강 따라 2시간을 가면 나오는 평안북도 의주. 평양이나 국경도시들에서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과는 달리 이곳 산골 마을의 풍경은 예전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다. 한창 봄철이라 쑥 캐는 사람들이 간혹 보일 뿐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없는 사람 살기는 예전에 비해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네, 지금 딱 2년 됐을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좀 사람들이 많이 생활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기술이 없고 좀 아무쪼록 일하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쪼록 떨어지고 좀 일을 이악하게 시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더 잘 살아요. 빈부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엔 산하 세계 식량기구는 북한 빈민들의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거기엔 7.1 조치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하층민이 포함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의 변화를 주목했던 5월 23일자 워싱턴 포스트도 북한의 경제개혁이 새롭게 빈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 빈민의 등장과 빈부차의 문제. 이것은 결국 만민 평등과 균등 분배를 주창했던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 개혁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어떤 그 평등주의적인 분배에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차 타는 사용료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저렴하게 지불이 됐지만 이제는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계층들이 도시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수나 부패도 부작용 중의 하나다. 취재 중이던 국경지방에선 세관 공무원이나 군과 결탁한 밀수가 성행하고 있었고 세관 공무원들의 부패는 심각했다. 최근 들어 돈을 번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들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들렸다. 한 30매 됩니다. 저다 걔네 해관에. 가자 주렁주렁 다 나와서 그저 꾸벅꾸벅 부르지 뭐. 불러서는 무서워해가지고 물건이나 많이 주면 장마다에 나가 돈 남긴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또? 예, 냉겨서 돈을 또 보태서 다른 것도 또 하고. 둥류 2통. 북한에서 나올 때 세관원이 적어줬다는 쪽지엔 중국 돈 130원어치의 품목이 적혀 있다. 북한 돈 2만 원으로 북한 노동자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양이다. 자본주의의 맛을 본 사회주의를 빗대는 표현 중에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란 말이 있다.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상태. 지금 북한이 그렇다.
그리고 부작용도 있었지만 7일 조치 이후 성과급제가 적용됐던 농업 부문에선 생산성이 크게 높아지는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다. 또 북한은 지난 2000년 이후 5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2002년 7일 조치 후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2년을 보면 북한 경제가 어쩌나 주민의 생활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좀 나아졌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7일 조치가 분명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런 것이 정말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못한 거거든요. 일종의 환자가 있다면 링거 주사를 맞은 거죠. 그래서 링거 주사에 효과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과연 치료가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아직은 안 되는 거고. 과연 북한은 개혁 개방으로 가고 있는가? 이 물음에 접하면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我刚才也说了，就是说，朝鲜国内啊，通过这个2022年7月的这个经济调整啊，确实呢，它带来很多这个积极的变化。这个居民呢会通过这个市场呢，对货币、对商品也产生兴趣，所以这个呢也都是将来朝鲜进行这个采用市场经济机制的一个必要的条件。虽然呢现在呢从它的经济调整的措施来看，现在还不能断定是朝鲜已经处于这个改革开放的这个初级阶段。 7일 조치보다 훨씬 진전된 북한의 경제개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초기에 계획경제의 보안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제한된 해석들은 대부분 근거 없는 것으로 이제 판명이 되고 있고, 지금은 시장개혁의 발전된 형태는 아니지만 최소한 시장개혁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문턱을 넘어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정권 반세기 만에 이른바 실리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개혁 노선을 선택한 북한. 그리고 2년여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오늘에 이른 북한. 과연 성공을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생산 부분의 공급 능력이 가장 큰 한계입니다. 현재 북한 내에는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만 생산 능력이 거의 고갈되어 있는, 자체 생산 능력은 고갈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그 생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력이 노동시장으로, 공식 노동시장으로 회귀되는 것 이외에 외부로부터 부족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그 북핵 문제라든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절름발이 변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북한은 예전과는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금 북한의 내부 개혁을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대외적인 개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핵 문제. 최근 북한은 이 핵 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표명했다.核およびミサイルにつきましては、私から完全な核廃棄が不可欠であると、国際的検証がまた必要であるということを金正日委員長に伝えました。